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바꾸게요. 이제부터는 암 환자 탄수화물 섭취 꼭 줄여야 할까요? 우리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좋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포도당도 탄수화물, 설탕도 탄수화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복잡하죠. 뭐 우리가 쌀밥은 먹어서는 안 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현미나 뭐 보리나 뭐 귤이나 이것은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단순당, 그 다음에 복합당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포도당이나 설탕, 그리고 우리가 과일 속에 있는 과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는 것은 안 좋죠. 결과적으로 이걸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암세포가 먹을 밥이 많아지고, 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또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는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이 생기잖아요.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염증 소견들이 세포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암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복합탄수화물은 또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우리가 대개 어때요? 식이섬유를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분자량이 많은 거. 이걸 이렇게 복합탄수화물 쪼개졌을 때 단순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소로는 잘 쪼개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은 단순당밖에는 쪼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식이섬유라고 하죠. 우리가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필요하고 암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우리가 식이섬유는 대개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식이섬유는 우리가 장내 미생물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이 균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돼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만드는 효과를 내고, 그래서 이런 균들이, 좋은 균들이 있게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적고, 장 점막 손상이 적으니까 면역이 강화돼요. 그래서 암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식이섬유는 암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을 만들어내요, 장 안에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뷰틸레이트라고 하는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요. 지방산을 만들어서 이 단수의 지방산이 우리 특히 암 환자들한테 암을 악성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H닭이라는 이런 유전자가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장이 나쁘게 되면 이런 유전자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억제해 주는 게 바로 뷰틸레이트예요. 이 뷰틸레이트는 우리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식이섬유가 우리가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죠. 수용성은 이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거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효소에 의해서도 소화가 안 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무슨 작용을 해요? 변을 굵게 만들어주죠.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어가지고 부풀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굵게 변을 볼 수 있고, 그럼 이때 좋은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변비 같은 것을 해결할 수도 있죠. 장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발암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빼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바꾸게요. 이제부터는 탄수화물을 줄인다 보다도 단순당을 줄인다. 그렇게 바꿔야죠. 단순당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지 마시고,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앞으로는 단순당과 복합당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고, 줄여야 되는 것은 단순당입니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은 뭔가요? 나쁜 탄수화물은 그죠, 하얀 거 이야기하죠. 쌀밥. 왜 쌀밥은 그러냐? 현미 속에도 쌀밥 들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 쌀을 에너지로 만들 때 태우는 영양소들,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태우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잘 배설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런 재료들을 태우는 영양소는 없이 타는 영양소만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단순당에서 설탕이죠.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단당류니까 그냥 몸 안에 바로 들어가는데 설탕은 이당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설탕을 우리 효소가 잘 분해를 못해요. 이것도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설탕을 분해하는 균주들은 대개 유익균이 아니고 유해균들이 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유해균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당은 바로 밀가루나 그 다음에 쌀밥이나 설탕 이걸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이제 그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어떤 거예요? 채식이죠. 우리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게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이냐 아니면 불용성이냐. 그래서 수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우리 고구마를 먹으면 안에 줄기 같은 거 걸려요. 감자나 고구마나 전분이 많아요. 이건 단순당으로 바뀔 수 있는,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데 고구마는 안에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줄기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이뉼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뷰틸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 야채 종류는 다 식이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뿌리 채소 중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고구마. 그리고 또 사과도 먹으면 어때요? 줄기가 걸리죠. 근데 사과는 문제가 있죠. 과당이 많이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죠. 사과를 짜가지고 나오는 즙은 우리 가족들한테 주고 안에 있는 찌꺼기는 환자가 먹어라.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식이섬유 좋죠. 사과는 그렇게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구마를 많이 권하는 이유도 고구마 속에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는 이게 특히 자색 고구마. 우리가 고구마는 되게 껍질은 이제 자색이잖아요. 근데 이 껍질 속에 안토시아닌이 많죠. 근데 만약에 자색 고구마를 먹으면 이 과즙 있는 안에 내용물에도 보라색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토시아닌 먹고 이뉼린 먹고 뭐 일석이조죠.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견과류 같은 데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그 뿌리채소 중에서는 비트는 식이섬유도 많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많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트라든지 추천을 한다면 저는 고구마, 비트, 잘 자라는 과일, 토마토, 뭐 키위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